2년 만에 움직이는 엘란트라. 오, 라이트 켜졌어. 오, 귀여워. 저 휠 봐봐, 휠. 귀여워. 안테나. 와, 엘란트라다. 안녕하세요. 후기가 정말 많은 중고차 업체 예스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올드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올드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도로에서 보기 힘든 레어템 같은 구하기 힘든 차를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갓그랜저, 포텐샤 이런 차들을 사서 조금씩 운행을 해봤었거든요. 불편은 하긴 하지만 그런 감성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옛날 추억도 좀 떠오르고. 그런데 감성은 감성일 뿐 잘못하면 정말 개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올드카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사지 말라는 심정으로 올드카 구입 시 가장 중요한 7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올드카 사지 마세요. 진짜 이 차는 제가 한번 올드카로 소유해보면 어떨까 하고 무려 2년 전에 구입을 했다가 그냥 이렇게 2년 동안 방치된 엘란트라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엘란트라가 어떤 차인지 대략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엘란트라가 있던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반떼 탄다고 부자 소리 듣진 않지만 라떼는 차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 소리 들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죠?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차주분께서 타시면서 뭔가 도색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고 이렇게 좀 빛 바래고 도색이 바랬을 때 테이핑을 하셨더라고요. 덕지덕지 테이프가 붙어져 있고 이 DOHC 그리고 이 디럭스, 지금은 보기 힘든 단어들이죠. 트렁크를 열어드리고 싶은데 트렁크를 열려면은 키를 갖고 와서 열어야 돼요. 근데 키를 빼면은 시동이 꺼져요.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를 교환할 돈이 없습니다. 이건 폐차를 보내야 돼요. 제가 2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주차비만 수백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저한테 손해만 안겨주고 떠나 보낼 차입니다. 지금 이렇게 컨텐츠를 찍고 폐차를 하려고 시동을 켜봤는데 엔진은 또 아까워요. 그리고 타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뒷타이어도 쓸만하고, 그리고 무려 가죽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돌리는 거 아니고 이 버튼 돼 있는 것도 움직입니다. 움직여. 힘은 좀 약한데 움직이네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안전 규정이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아서 여기 헤드레스트가 없어요. 위험한 겁니다, 뒷좌석. 제가 좀 관리를 못해서 그냥 짱 박아둬서 이렇게 곰팡이도 좀 피고, 이걸 누구한테 팔기도 좀 그렇고 계속 갖고 있자니 주차비만 계속 나가고 2년 만에 폐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이 차 판매하시면서 울면서 가셨는데 진짜 정들었다고. 진짜입니다, 뻥 아닙니다. 천장에도 이렇게 스티커 다 붙여놓으셨구나. 이 엘란트라입니다. 혹시 엘란트라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까봐, 그리고 뭔가 이 차 뭐지 하고 궁금해하실까봐 일단 엘란트라 이런 차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 올드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말리지만 꼭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상태 점검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올드카는 오래된 차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고 하부에는 어떤 부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중고차 살 때보다 더 꼼꼼하게 봐야 하고요. 웬만하면은 전문가와 대동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엔진, 미션, 브레이크, 에어컨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다 봐야 되는 건 맞지만 특히나 내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도색으로 복원이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실내 내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드카를 구입해서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타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내관을 복원하셔서 리스토어를 진행을 하셔서 타시길 원하시는데 그랬을 때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전체 도색을 다 해야 되는데 녹슬거나 찌그러진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할 때는 다른 차들, 일반적인 차들 도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부품 수급입니다. 올드카의 경우 제조사가 부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거나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부품의 수급이 원활한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 요즘 차들과 호환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정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품 관련된 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올드카 부품을 취급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그런 정보들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비 기록 확인입니다. 이전 소유자의 정비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았는지, 어떤 수리가 진행이 되었는지 등 기록을 통해 전반적인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 기록이 있다면은 어디서 정비를 받았는지 그 정비 업체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올드카를 구매해 갖고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차주분에게 듣거나 그런 정비 업체를 미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도 괜찮아, 부품까지 다 구했어. 근데 정비, 수리 자체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생소한 차라서 아예 건들지 않거나 수리를 할 수 없는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보험 가입입니다. 보험 가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차대 번호라든지 차량 번호로 보험 가입을 시켜주는 업체를 좀 찾아보고 보험 금액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드카고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보험 금액이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확인을 꼭 하세요. 이거는 올드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포츠카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스포츠카 구입하러 오셨다가 계약까지 다 끝내시고 보험 확인했다가 계약 취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올드카도 일반 차량은 보험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보험 문제 꼭 확인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유지비입니다. 올드카를 일반 자동차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뭐 부품 수급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이게 타면서 계속 수리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고차들보다 더 많은 유지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름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지비를 반드시 고려하고 결정하세요. 배출가스, 환경 문제, 그리고 정기검사 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재의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매연이 많이 나와서 정기검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자마자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문제 그리고 정기검사 여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목적을 고려하세요. 올드카를 데일리카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불편한 거를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올드카를 데일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차는 상태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올드카가 상태가 다 그 정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데일리카로는 부적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관상용, 주말용 이런 용도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을 다 생각을 해서 과연 그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충분하게 하셔서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건 사용 목적이 데일리카다 하면은 저는 비추를 드려요. 얘는 안전에도 취약하거든요. 과거의 안전 규제가 다릅니다. 아까 헤드레스트 없던 거 보셨죠? 뭐 에어백도 없어요. 심지어 충돌 강성도 약합니다. 요즘의 안전 기준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발전해서 까다로워진 거거든요. 그 전의 안전 기준이기 때문에 사고 시에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데일리카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꼼꼼하게 잘 알아봐주시고 좋은 차량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알아서 다 봐주셔서 저희는 뭐 할 게 없이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요구에 또 맞춰주시려고 성심성의껏 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동받고 오늘 컨택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스카 파이팅! 네, 오늘 이렇게 올드카를 구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올드카를 구매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끝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잘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경험상. 저도 이거 2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도색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재밌는 카라이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여러분들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세요. 2년 동안 돈만 날렸습니다. 폐차할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이 엘란트라를 폐차할 거면은 그 금액에 저 주세요. 제가 탈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저 차 진짜 썩었거든요. 엔진 미션 멀쩡한지 모르겠는데 외관 정말 안 좋고 차에 곰팡이도 쓸고 안 계시겠지? 폐차 가격에 갖고 가실 분 계시면 정확하게 폐차 가격으로 갖고 가세요. 제가 뭐 이걸로 더 남기고 이럴 생각도 없습니다. 이젠 혹시 모르니까 한 일주일만 냅뒀다가 폐차를 하겠습니다. 예스카에서 저렴한 차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저렴한 차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 야, 예스카는 싼 차만 팔아? 300~400만 원짜리 차만 파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 비싼 차 많이 팝니다. 그리고 비싼 차가 더 솔직히 마음이 편해요. 저희 당연히 이런 제네시스, 뭐 신형 카니발, 뭐 그랜저, 수입차, 뭐 벤츠 이것도 파는 거고요. BMW, 뭐 포르쉐 다 팝니다. 정말 비싼 차들 많이 팔고 있고 좋은 차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특히 테슬라 저희 정말 많이 팔고 있고요. 예스카는 싼 차만 파는 데 아니냐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비싼 차 구입하실 분들도 연락 주세요. 비싼 차 파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고차 매장 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집에서 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후기 많은 예스카 비대면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받아보세요. 영상통화, 시운전, 차량 검수 모두 직접 오시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대신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후기로 인정해주신 예스카 비대면 서비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수도권 5만여 대 차 중 가장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보내드립니다.